전운의 조짐 속에서 왜 거북선인가? 1592년 봄, 조선은 평온해 보였지만 실은 전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 일본의 야망을 대륙으로 돌리며 조선을 지나 명나라를 정벌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명분 아래 대규모 침략 준비를 은밀하게 마쳤습니다. 하지만 조선 조정은 무기력했습니다. 외구 침입에 대한 경고는 무시되었고 외교 사절들의 보고에도 정부는 설마라며 안일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전라좌수사 이순신은 달랐습니다. 그는 민첩하게 동향을 파악했고 왜군의 침공 가능성에 대비해 병선을 정비하고 무기를 제작했으며 무엇보다도 기이한 외형의 전함 하나를 직접 명하여 만들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북선이었습니다. 1592년 5월 22일 거북선 진수식, 조선 해군의 날개가 달리다. 1592년 5월 22일 전라좌수영에서는 조선 해전사에 있어 가장 상징적인 순간 중 하나인 거북선 진수식이 열립니다. 이 거북선은 앞을 볼 수 있는 용머리, 위에서 쳐다보면 거북이처럼 생긴 곡선형 지붕, 그리고 철못이 촘촘히 박힌 판옥, 노하도칠 동시에 쓰며 기동성과 방어력을 겸비한 최초의 철갑선에 가까운 전함이었습니다. 특히 돛을 펴고 노를 젓는 쌍동력 구조, 적의 배에 직접 들이받고 포를 쏠 수 있는 파괴력 있는 선수 구조, 그리고 적군이 배 위로 올라타지 못하도록 만든 철가시 지붕은 동서양 어디서도 보기 힘든 발상이었습니다. 거북선은 기존 판옥선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기동력, 화력, 심리전 모두를 만족시키는 완전체 전함이었습니다. 누구의 손에서 나왔는가? 설계자와 지휘자의 차이. 거북선을 누가 처음 고안했느냐를 두고는 학계에서도 논쟁이 존재합니다. 최초 설계는 이전부터 있었다는 주장도 있고 노량해전에서만 사용됐다는 오해도 있지만 확실한 건 단 하나. 거북선을 실전에서 전략적, 전술적으로 사용한 인물은 오직 이순신이라는 점입니다. 이순신은 단지 진수명령을 내린 군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설계에서 제작, 배치, 활용까지 모든 단계에서 중심에 있었고 거북선을 전장의 무기로 완성시킨 지휘관이었습니다. 전쟁은 이미 예고되었는가? 이순신 타임머신설. 임진왜란은 그 다음날 1592년 5월 23일 새벽 왜군이 부산포에 상륙하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즉 거북선의 첫 진수는 임진왜란 발발 하루 전입니다. 이 극적인 타이밍은 많은 이들이 이순신은 미래를 내다본 게 아닐까? 라는 농담 섞인 이순신 타임머신설을 퍼뜨리겠습니다. 그만큼 거북선의 진수 시점은 정확하고 전략적인 판단의 산물이었고 그 시점에 이토록 준비된 장수가 있었다는 사실은 조선을 구한 하늘의 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이후 거북선은 어떻게 전설이 되었는가? 거북선은 그 다음 달 벌어진 옥포해전 6월 16일에서 첫 실전에 투입됩니다. 이순신은 3차례에 걸친 해전에서 거북선을 선봉에 세우며 왜군에게 심리적 공포와 전술적 타격을 안깁니다. 거북선은 전투함이자 상징이었습니다. 적에게는 철갑괴물로, 아군에게는 신뢰의 상징으로 조선 수군의 기세를 북돋운 정신적 기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계속해서 거북선이 등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병력이 크게 줄어든 한산도 대첩 이후에는 한옥선 위주의 전술위주를 이루었고 거북선은 전략적 타이밍에만 한정적으로 운용된 비밀병기였습니다. 오늘날의 꿈 다시 바다 위에 뜨기를. 이순신 장군이 만든 거북선은 단순한 병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조선이 불리한 여건에서도 어떻게 창의적 대응으로 승리를 이끌었는가를 보여주는 문화유산이자 정신적 상징입니다. 거북선은 지금도 진해, 여수, 통영 등의 복원 모형으로 전시돼 있지만 실제 항해 가능한 현대적 형태로 거북선을 띄우고 한강과 바다를 누비는 날이 오기를 바라는 이들도 많습니다. 수십 척의 거북선이 물살을 가르며 대한민국의 해양력을 상징하는 국가 랜드마크가 된다면 그날은 아마 이순신 장군이 먼 하늘에서 다시금 경례할 순간일 것입니다. 1592년 5월 22일 임진왜란 하루 전날 이순신은 거북선을 띄우며 말했습니다. 반드시 이길 수 있다. 그 결의와 통찰, 준비성과 책임감은 4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왜 이순신을 기억해야 하는가를 말해줍니다.